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카카오뱅크가 증시에 입성했는데요. 첫날부터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단숨에 금융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시장 지형도를 바꾸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시장이 어떻게 되든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세요. 자, 지금 시장 상황 잠시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장 초반에 좀 빨간불 켜는 듯 싶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힘이 될 오늘의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산업 폐기물 처리 산업.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호남 지역의 강자, 환경 사업과 동반 성장.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종목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난 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난 이런 방법 좀 어렵다 하시면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에서는 저희 주식비기 종목도 공개해드리지만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인 만큼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 함께 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백사부와 함께하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서 네. 왠지 오늘이 다시 화요일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뭐 화요일 같은 금요일이긴 한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금요일에 전형적인 금요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엔 특별한 악재라고 보기에는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일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고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에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금요일에 약간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금요일의 장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형적인 금요일장의 모습, 늘 항상 주말 앞두고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 보이게 되는데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비기 정말 기대될 만하게 저희가 잘 준비해 왔거든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은 백종국 사부의 주식빅이 들어보는 날인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나 지금 내 종목 때문에 너무 갑갑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주식빅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짚어드리는데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자, 주식빅이 확인해 보기 전에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지금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여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여행주 좀 대체로 오름세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말 앞두고 좀 시장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사실 딱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말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확산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은 과감하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충분히 좋은 포인트가 있고요. 다만 외국인이 주 초반에는 선물을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쪽, 그러니까 외국인의 파생 상품 쪽 포지션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잘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빠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종목만큼은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빅이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주식빅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장 폐기물 업체.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 폐기물 업체인데 제가 그런데 살펴보니까 폐기물만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를 좀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좀 또 공부를 해왔죠. 또 네네. 어떤 질문을 하실 줄 알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호남 지역의 1위를 가지고 있는 폐기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폐기물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해운과 골프장 그리고 레미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좋은 성장성 또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해운 운송업입니다. 해운 운송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케미컬 탱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원유나 원유 자체를 나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케미컬 탱커라고 말을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떤 거지라고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서 MC님께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케미컬 탱커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되게 큰 배에 이 동그란 그런 게 달려 있어서 거기다 원유 담아오는 네, 맞습니다. 그런 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넘어갔다. 이런 부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마 뉴스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진을 보고 계신 게 바로 케미컬 탱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동그란 안에 원유, 정제된 원유나 원유 자체를 넣어서 운반을 하는 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8척의 선단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매출 비중으로만 따지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케미컬 탱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유를 운반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고객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석유와 관련된 고객사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국내 정유사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 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유명한 정유사들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러한 업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MC님은 어떠한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뭐 안정적이다,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매년 꾸준히 좋은 매출 성장세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최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원유의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8달러까지 떨어졌던 원유가 최근에는 67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유 가격이 왜 올랐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은 유가 가격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을까요? 글쎄요, 코로나 터지고 난 직후에 막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조금씩 이제 정상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수요도 생기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그 가격,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생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원유를 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유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반하는 사업도 당연히 성장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 매우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사업은 바로 레미콘 사업입니다. 레미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공사 현장까지 굳지 않게 해서 운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일단 제가 또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런 자동차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많이 보죠. 저 동그란 게 돌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지 않게 해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콘크리트 공장에서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사업을 이 회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연간의 매출 역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말부터였죠.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 매출 또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서 콘크리트 최대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지역에 공단이 굉장히 크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단이 생겨난다는 것은 당연히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필요하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공단에 어떠한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GS건설과 하나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 둔 게 이 업체이기 때문에 레미콘 사업에서도 충분히 안정성 있는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공단 수주 같은 경우는 특이한 형식으로 계약을 좀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하는데요. 혹시 MC님 턴키 방식 한번 덜덜덜. 턴키
열쇠를 이렇게 돌린다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수주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턴키 방식은 MC님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뭐 키를 돌리다, 그러니까 일괄수주라고 간단하게 말을 한 하는. 번에 다. 네, 맞습니다. 문을 여는 것처럼 모든 걸 한 번에 다 한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 회사 생산을 하고 운반하는 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운반하는 업까지 모두 다 이 수주를 받는 겁니다. 사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주는 업체가 상당히 편할 뿐더러 그렇죠. 단가 면에서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건설업체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계약 방식을 이 회사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을 현재 많이 만들고 있지만 아파트 수주권까지 현재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호황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는 바로 골프장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골프장 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말씀에 버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바로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골프장 명은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고속도로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약 9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접근성이 좋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술관과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을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매출 부분에서는 이 회사 전체로 따졌을 때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MC님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골프 혹시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운동이랑은 전혀 친하지가 않아서. 네네. 네. 사실 스크린 골프 부분은 굉장히 큰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 매출 성장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크린 골프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젊은 인구층에서 스크린 골프를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수익성 그리고 매출 성장성에서 굉장히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게 골프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지만 추후의 성장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골프 인구도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 역시 뭐 지금은 크지 않다고 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네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테마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골프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네. 환경 사업 부분인데요. 폐기물 산업이라고 한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사업 이런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폐기물 산업이라고 하면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당연히 생활 폐기물은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회사가 뭐 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주면 좋겠는데. 네. 당연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산업 쓰레기들을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MC님이 맨 처음 말씀을 해주셨지만 호남 지역 1위의 폐기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 1위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국 1위도 아니고 네, 이게 맞습니다. 지역 1위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에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러면 부분에서 폐기물도 또 많이 나오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러 오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가 당연히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89.5%나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쓰레기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 포인트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MC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다고 집안에서 쓰레기가 안 나오나요? 정말 숨만 쉬어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네, 경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또한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경기 변동과 사실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폐기물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장 포인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경기 변동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좋은 성장 포인트 그리고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에 굉장히 성수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자면 봄과 가을에 다수의 업체들이 연례 보수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름이랑 겨울 같은 경우는 좀 피하고 봄과 가을에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계절적 문제로도 여름하고 겨울에는 조금 힘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 부분에서는 당연히 봄과 가을에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운 여름인데 굳이 봄과 가을이 성수기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절은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바로 입추더라고요, 벌써.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당연히 봄과 가을에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는 당연히 주가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나중에 차트를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지금의 주가 수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MC님께 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C님은 쓰레기를 치우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치우고 싶죠. 쌓아두고 싶지는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상당히 귀찮아하는 면이 있을 부분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폐기물 사업은 고마진을 가져가게 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마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현재 이 회사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바로 해운 운송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 비중으로 치자면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40%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의 71%를 바로 이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업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영업이익 비중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마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작년에 매우 좋은 투자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규 매립장인 8매립장을 작년 10월부터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도 그렇다면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고마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에는 200억 규모의 소각로까지 현재 증설을 했습니다. 20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각로의 캐파가 한 25톤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200억 소각로를 증설함에 따라서 캐파가 50톤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2배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작게 느껴지지만 캐파로 봤을 땐 2배가 늘어난 만큼 굉장히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는 좀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을에는 분명히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주가 수익 면에서도 큰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정말 한 가지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계절적 특성으로 앞으로를 더 기대해 봐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봤다면 지금 이 기업의 곡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2장 재무제표 살펴볼 텐데요. 역시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수익성 개선 기대. 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서부님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1분기 실적 먼저 보여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여드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환경사업 부분에서는 경기 변동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앞서 세 가지의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코로나의 영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분명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2018년, 2019년, 2020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1분기에도 적지만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비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 사실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만 부채 부분이 줄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도 늘어나고 있고요.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좀 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종목을 포트에 넣어둔다면 좋은 계좌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둬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면 당연히 뿔마마의 우량 기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충분히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무적으로는 빚까지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금 흐름으로만 보자면 흠잡을 데가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채 비율에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1,700%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현금 보유까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성장 포인트에 더해서 안정성까지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꼭 넣어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도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자산 규모 증가하고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다들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차트도 봐야 되겠죠. 역시 3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여름 매수 타이밍. 자, 아무래도 이 종목이 계절적인 흐름을 좀 타다 보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런 말일 것 같은데요. 서부님 차트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봉을 보시면 MC님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차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실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2018년, 2019년부터 해서 계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차트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어지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안정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현재 60주봉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추세선상 하단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긴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걸 아마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봉상, 긴 호흡상으로 본다면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주봉으로 보면은 봄과 가을에 좋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봉을 보시면 상승을 했을 땐 봄, 내릴 땐 여름, 올라갈 땐 가을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봄에는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성수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매수 타이밍, 기술적인 타이밍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그상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반등의 또 타이밍까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박스권, 한 두 가지의 박스권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 단계에 있는 지금 저항,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현재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연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당연히 성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이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까지 넣어두게 된다면 매우 좋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넣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종목이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매수 타점 정말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매수 타점 저희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주식빅이 포인트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오늘의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란톡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이 종목인 것 같은데 아닌데 이 종목인 것 같은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상담 신청 잠시 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그 종목,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란톡 분위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폐기물 관련주 KG ETS인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인선 ENT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도 종목인데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 매수 타점까지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만 보면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는 것 같다고 해주신 분 계셨는데요. 저희가 늘 항상 재밌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만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까지도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재주님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스타코 들고 계시네요. 이스타코 4,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사부님, 이스타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 올해만 보자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2월부터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이면서 매우 좋은 기술적인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최근에 7월부터는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일선을 현재 깨고 5일선과 11선, 20일선이 하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보자면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맞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매수가가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드크로스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사실 121선의 라인 이 부분에서의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0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지지 라인은 조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3,000원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21선에서 만약에 지지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6월 말 부근에는 사실 거래 라인이 크게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은 상당히 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변동성이 조금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목표가 5,000원을 드리긴 했지만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타코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손절 대응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3,000원 선에서 손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좀 친숙한데요. 먹구름님, AP위성 17,0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AP위성이 지금 오늘까지 좀 3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낮아서 아무래도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자, AP위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P위성 같은 경우에 오늘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61선과 121선 라인인데요. 이 부분이 5일선과 11선, 21선이 뚫고 내려와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캔들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61선과 121선을 상향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저는 상승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의 시점에서는 2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61선과 121선을 캔들이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2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마지막 저항 지지 라인을 살펴보자면 전 저점인 14,000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에서 추세는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14,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추세는 깨진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AP 위성 일단 2만 원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으로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대응은 14,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주린이 님이 강원랜드 들고 계신데요. 강원랜드 28,5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강원랜드도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요. 자, 강원랜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봉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캔들 자체만 보자면 현재 60일선을 뚫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이평선을 보자면 현재 우상향으로 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 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에서 일단은 정리하는 방법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번 추세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상승하는 가격대에서 일단 정리하는 방법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 어느 정도 나올지를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29,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전 고점 부근입니다. 저는 전고점 부근인 29,000원 정도가 오면 일단은 매도하고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라인은 전저점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2만 원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절 라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강원랜드 일단 29,000원 선에서 좀 물량 정리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9,000원 오게 됐을 때 그때 좀 놓치지 말고 물량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25,000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2만 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절 대응 25,000원 선에서 꼭 지켜주세요. 자, 강원랜드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원땡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SY 4,5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SY 지금 4,11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SY도 참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데 SY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가지실 텐데요. 이유는 거래 라인이 좀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아직 저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일단 60일선과 120일선은 지지를 하면서 7월 중순부터는 계속해서 정배열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는 건 4,750원입니다. 전 고점 부근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생겨나게 되려면 시장이 주목할 만한 이슈 그리고 거래량 등이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짧지만 4,750원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3,7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은 작다, 조금은 손절가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사실 지지할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75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SY 체크해봤습니다. SY 지금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고 움직임도 좀 지루한 움직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목표가랑 손절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750원이고요. 손절 대응은 3,75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닉네임이 낙엽님이신데 유바이오로직스
로직스 43,500원에 5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 약해지게. 자, 유바이오 로직스 지금 손실이 조금 크네요.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홀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1선을 캔들이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조금 높으신데 분명히 수익권에서 매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자면 사실 지수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일단 45,000원 이상에서는 전략 매도가 아닌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기다린다면 현재 기술적인 반등으로 4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5,000원대의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뚫어만 된다면 5월 달에 가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승세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5,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지만 전략 매도가 아닌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121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유바이오 로직스 체크해 봤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씩 좋은 모습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보유는 일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물 뚝이에요. 자, 일단 그런데 중요한 게 비중이 좀 크시죠. 그렇다 보니까 45,000원 선에 좀 도달을 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는 방식 추천해 주셨습니다. 손절 대응은 3만 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손절 대응도 꼭 지켜주세요.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닉네임 머스타드님이세요. 자, 빙그레 들고 계시네요. 빙그레 66,0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빙그레 지금 63,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빙그레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빙그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1선도 만약에 깨졌지만 121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는 121선도 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7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121선이 깨지면서 캔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21선에 굉장히 큰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1선에서 다시 위에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거기다가 매수가가 66,000원 수준이라면 상당히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어느 시점에서 잘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 긴 호흡,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홀딩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접근이시라면 적절한 시점에서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62,000원대의 라인이 굉장히 큰 저항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은 일단 62,00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반등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59,000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차라리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슴은 아프지만 손절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은 10%니까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빙그레 일단은 좀 안타깝지만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식도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전략이 되니까요.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00원 선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손해를 다른 걸로 어떻게 메우지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노란톡에서 방송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상담 전에 주식 비기 정말 세세하게 포인트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었죠. 자, 사부님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요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요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폐기물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좋은 실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긴 호흡,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계절적인 요인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과 가을에 성수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봄과 가을에는 주가 상승이 항상 크게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여름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정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주식 비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